어제 아동학대 신고했어요. 사실 처음엔 저도 되게 고민했어요. 이걸 내가 신고하는 게 맞나? 괜히 남의 가정일에 개입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근데 집에 와서 계속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말에 아이 데리고 대형마트 갔거든요. 그 입구 쪽에 그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서 엄마들이 브런치 먹고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었어요. 애들은 뛰어다니고 엄마들은 커피 마시고,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 몇 명이 처음엔 그냥 놀다가 심심했는지 신발 벗어서 던지면서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로 던지고 웃고 또 던지고, 엄마들은 가끔 "조심해. 그러다 맞는다." 이 정도로 말했는데 막 심하게 말리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다들 그냥 애들이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하필 제 아이가 형아들 노는 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러다가 날아온 신발에 맞은 거죠. 아이도 놀라고 저도 순간 당황했고, 솔직히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애들 장난이니까.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의 주면 끝난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한테 오더니 "조심하라고 했지!" 하면서 갑자기 본인의 애를 때리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멈추더라고요. 아이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서 넘어진 애를 발로 차기까지 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아까까지 시끌벅적 뭐 웃고 있던 그 카페 공간이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세요? 아이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다들 말렸는데 그 엄마가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내 새끼 내가 훈육한데 무슨 상관이야?" 이러더라고요. 저 그 말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를 그렇게 때려 놓고 그 엄마는 애한테 "너 따위는 집에도 오지 마." 하고 차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는 울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차를 쫓아가고, 주변 사람들은 차량 번호도 찍고, 그러니까 한 500 미터 갔나? 거기서 다시 인제 아이 태우고 가더라고요. 여기서 사람들은 "왜 경찰 부르지 왜 안 불렀냐?"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급작스럽기도 하고 이 엄마도 차 끄고 가버린 상황에서 '부르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하여튼 모든 상황이 상황 판단이 제대로 작동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렇게 쫓아가면서 "엄마, 엄마." 부르는 그 장면이. 그래서 결국 신고했어요. 사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거든요. 아이 키우다 보면 진짜 화나는 일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참는 것도 쉽지 않고, 혼내고 나서 '아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부모도 잘못하면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도 하나의 사람이고 약한 존재이잖아요. 저는 어느 부모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도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이니깐요. 그래서 서툴고 시행착오도 겪고 감정적으로 미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미숙함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결국 그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우리 다 맞고 컸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처벌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알려주는 순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훈육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훈육과 감정적 폭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훈육은 아이를 이해시키는 행동이에요. 왜 안 되는지 알려주고 기준을 설명해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폭력은 다르지 않나요? 폭력은 이의를 남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남기는 거거든요. 제가 그날 봤던 건 단순한 훈육이 아니었어요. 제 눈에는 아이를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은영 박사의 유튜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이가 그 기준 안에 들어오려면 많은 부분이 아이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반 정도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 아이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 불안과 감정을 빨리 잠재우고 싶은 건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는 좀 자꾸 조급해져요. 빨리 말 잘 듣기 바라고, 빨리 바르게 크기 바라고, 빨리 문제 행동이 없어지기 바래요. 그러다 보면 아이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빨리 통제하려고 할 때가 생겨요. 그 순간 감정이 개입하기 시작하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불안이 커질수록 아이를 빨리 통제하고 싶어져요. 문제는 그 순간 아이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가장 안전하고 약한 대상한테 폭발하기 쉬워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 대상이 되죠. 오은영 박사는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의지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갑자기 화를 내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 큰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동공장소에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정도였다면 집에서는 어쩔까? 이 생각이 계속 내리에 남았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화낼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아이에게는 공포가 되는 존재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들어요. 훈육은 이해를 남기는 행동이고, 폭력은 두려움을 남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훈육과 폭력의 차이를 놓치는 순간, 교육은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오래 남는 건 혼난 이유보다 그날의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어요.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 달이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만큼 아이 역시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